70세 김순자는 아침 8시에 눈을 떴습니다. 30년간 교편을 잡았던 습관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있어서 알람 없이도 정확한 시간에 깨어나죠. 작은 투룸 아파트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하게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퇴직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침이면 교실로 향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해요. 이 집도 퇴직 후에 큰 집을 정리하고 작게 이사 온 지 3년째였습니다. 예전 집을 팔아서 이곳을 사고 남은 돈은 적금에 넣어두었어요. 그리 많지는 않지만 혼자 사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 재훈이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순자는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재훈이는 보통 이렇게 일찍 전화하지 않거든요. 응, 잘 잤다. 너희들은 어떠니? 순자가 대답하자 재훈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엄마, 사실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오늘 시간 되시면 저희가 한번 뵈러 갈까 해서요. 순자의 가슴이 어딘가 답답해졌어요. 아들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할 때면 되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전화로 말해도 되잖니. 하지만 재훈이는 그냥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라며 둘러댔죠. 점심 무렵 재훈이와 며느리 지영이가 찾아왔습니다. 지영이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순자는 그 가방이 꽤 비싸 보인다는 생각을 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영이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언가 계산적인 것이 숨어 있다는 걸 순자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쳐 온 눈이니까요. 거실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훈이는 계속 손을 비비며 말을 꺼내지 못했고 지영이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보렴. 그제야 지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수 학원비가 좀 부담이 되고 카드값도 밀려서. 순자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또 돈 이야기구나. 언제부터인가 아들 가족이 찾아올 때마다 이런 요청이 따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었어요. 다행히 교사 연금이 월 200만 원 정도 나오고 집을 팔고 남은 돈도 조금 있어서 도와줄 수는 있었지만 자신의 생활비를 생각하면 여유롭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순자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지영이는 재훈이를 흘깃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번 달만 300만 원 정도면.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졌죠. 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300만 원이라니. 자신의 한 달 생활비가 80만 원 정도인데 그 거의 4배에 가까운 돈이었어요. 연금이 200만 원씩 나오긴 하지만 관리비며 공과금이며 하다 보면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돈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민수 학원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니? 순자가 물었지만 지영이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재훈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요즘 사교육비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런 부탁 드리기가 정말 죄송해서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미안함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통장 잔고를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어요. 예전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남은 돈을 적금에 넣어두긴 했지만 그것도 노후를 위해 아껴둔 거였어요. 하지만 손자 민수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민수는 어디 있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학원에 갔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 할머니 보러 오지도 못하고. 지영이가 대답했지만 그 말에는 아무런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순자는 마지막으로 민수를 본 게 언제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잠깐 인사만 하고 갔었죠. 예전에는 할머니 집에 오는 걸 그렇게 좋아했는데 말입니다. 알았다. 내일 은행 가서 보내줄게. 순자가 말하자 지영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저희가 꼭 갚을게요. 하지만 그런 말은 이미 여러 번 들었던 터라 순자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이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상황이 좀 나아지면 바로 갚아드릴게요. 하지만 그가 언제 상황이 나아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순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지만 진짜 자신을 보러 온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었다면 과연 찾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으며 순자는 가계부를 펼쳐봤어요. 지난 1년간 아들 가족에게 보낸 돈을 계산해 보니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연금에서 매달 100만 원씩은 기본으로 보내고 큰일이 있을 때마다 적금을 깨서 몇백만 원씩 보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가다간 노후 자금이 언젠가는 바닥날 게 뻔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교사로 일하며 재훈이를 키우느라 자신만의 시간은 거의 없었죠. 퇴직 후에도 아들 가족을 돕는다며 계속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건지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며칠 후 순자는 은행에 갔습니다. 300만 원을 송금하기 위해서였어요. 평소 거래하던 창구 직원 김대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송금하러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순자가 대답하자 김대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도 매달 큰 금액 보내시던데 혹시 가족 사업이라도 하세요? 그 말에 순자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매달 큰 금액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가 되물었어요. 김대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지난 1년간 거래 내역을 보니까 거의 매달 1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같은 계좌로 송금하고 계시더라고요. 연금 받으시는 분이 이 정도면 꽤 큰 금액이죠. 순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많은 돈을 보내고 있었다니. 혹시 거래 내역서를 출력해 주실 수 있나요? 김 대리는 친절하게 1년간의 상세 내역을 뽑아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거래 내역서를 펼쳐놓고 꼼꼼히 살펴봤어요. 김 대리 말이 맞았습니다. 재훈이 계좌로 보낸 돈이 월 평균 150만 원 정도였어요. 연금 200만 원에서 절반 이상을 아들에게 보내고 있었고 큰 돈이 필요할 때는
집 팔고 남은 적금까지 깨서 보냈더라고요. 가계부를 다시 펼쳐서 자세히 계산해 봤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아들 가족에게 보낸 돈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자신의 한 달 생활비가 80만 원 정도인데 거의 2배를 아들에게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자신은 늘 쪼들려서 살고 있었어요. 순자는 문득 자신의 생일이 언제였는지 떠올려 봤어요. 지난달 15일이었는데 그날 재훈이에게서 연락이 왔던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 주에 카드값 도움 요청 전화가 왔었죠. 이게 정말 가족인가?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들이지만 언제부터인가 자신을 진짜 어머니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돈 주는 사람으로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재훈이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나를 돈으로만 보는 것 같다고 할 수도 없고 앞으로 돈 안 줄 거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직설적이었습니다. 대신 순자는 자신의 옛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같이 교사 생활을 했던 정미숙에게 현재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순자야, 그건 좀 심한 것 같은데?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렇지.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근데 손자 생각하면 마음이 약해져. 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미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자는 핑계고 결국 내가 호구가 되고 있는 거야.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해. 그날 저녁 순자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늘어난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70평생을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을 위해 산 시간은 얼마나 될까 싶었어요. 항상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순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지영이가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달 자동이체가 안 들어왔더라고요. 혹시 실수로 설정을 안 하신 건 아닌지요?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당황했어요. 자동이체라니 언제 그런 걸 해줬나 싶어서 은행 거래 내역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아, 맞다. 작년에 지영이가 매번 부탁드리기 죄송해서 하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월 100만 원씩 자동이체를 부탁했었죠. 그때는 별 생각 없이 해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이상한 일이었어요. 지영아, 그거 잠깐 중단하려고 해.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지영이의 목소리 톤이 확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별일은 아니고 그냥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서. 순자가 말끝을 흐렸어요. 지영이는 잠깐 침묵하더니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끊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순자는 기가 막혔어요. 자신의 돈으로 생활한다니, 마치 자신이 그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말하다니. 지영아, 재훈이는 직장 다니고 있잖니.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재훈이 월급으로는 부족해서. 지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민수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50만 원이 넘어가고 관리비며 카드값이며. 순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일단 이번 달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알아서 해보렴.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후 재훈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지영이한테 들었는데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까다로워지셨어요? 까다로워졌다고요? 순자는 어이가 없었어요. 70년을 살면서 누구에게 까다롭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하물며 자신의 아들에게서 그런 말을 듣다니. 재훈아, 엄마가 언제 까다로웠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잘 도와주시다가 갑자기 왜 이러세요? 재훈이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투였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재훈아, 엄마한테 뭐가 필요한지 물어본 적 있니? 그 질문에 재훈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엄마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으시잖아요. 재훈이가 결국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에게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고? 돈만 있으면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재훈아,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기도 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언제나 돈 이야기만 하잖니. 재훈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하지만 그의 변명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순자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재훈아,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나는 너희 부모가 아니라 그냥 돈 대주는 현금 인출기였던 거니까.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시원하면서도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재훈이가 소리쳤지만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끄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40년을 키워온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홀가분함도 느꼈어요. 다음 날부터 순자의 휴대폰에는 수없이 많은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재훈이와 지영이가 번갈아가며 연락을 했지만 순자는 모든 걸 무시했어요. 며칠 후에는 아예 번호를 차단해버렸죠. 일주일이 지나자 지영이는 다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긴 글을 올린 거예요. 요즘 시어머니가 갑자기 변하셔서 너무 힘듭니다. 그동안 저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연락을 끊으시고 글에는 자신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변했는지를 구구절절 적어놨어요. 댓글에는 동정하는 말들이 달렸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그래요. 나이 들면 성격이 까칠해져요. 하지만 순자는 그런 글이 올라온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SNS를 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하다는 건 느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고요. 저 할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한다더라, 자식한테 박대받는다더라 같은 말들이 귓가에 들려왔어요. 순자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담담해졌습니다. 진실을 아는 건 자신뿐이니까요. 한편 재훈이는 직장에서도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지영이가 SNS에 올린 글 때문에 동료들이 수군거렸거든요. 재훈이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나 봐, 집안 사정이 복잡한가 봐 하는 말들을 들으며 재훈이는 점점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커져갔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재훈이는 지영이에게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갑자기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지영이는 화가 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고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지영이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매달 들어오던 100만 원이 끊어지니까 생활이 빠듯해졌거든요. 재훈이 월급만으로는 아이 학원비며 각종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순자는 그동안 못 해봤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영화도 보고 도서관에도 가고 동네 산책도 자주 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가족 걱정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에서 해방된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순자는 동네 시니어 센터 앞을 지나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노인 봉사활동 모집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문득 호기심이 생겨서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어머니, 봉사활동에 관심 있으세요? 센터 직원이 친절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순자가 끄덕이자 직원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해 줬습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아이들 책 읽어주기, 환경 정화 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어요. 한번 해볼까요? 순자가 말하자 직원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으시네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순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그것도 조건 없이 순수하게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아들 가족을 도울 때는 항상 뭔가 찜찜하고 억지스러웠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휴대폰을 보니 또 재훈이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몇 통 와 있었지만 순자는 그냥 무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요구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어요. 3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시니어 센터에서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순자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박현숙이 인사했어요. 순자보다 2살 어린 현숙이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지만 늘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현숙 씨도 고생했어요. 오늘 도시락 받으신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센터에서는 시니어 창업 교육도 진행하고 있었어요. 순자는 호기심에 신청해서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라고 강사가 말했죠. 온라인 쇼핑몰 운영, 카페 창업, 펜션 운영 등 다양한 사례들을 들려주었어요. 그날 오후 순자가 집에 돌아와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재훈이와 지영이가 서 있었어요. 2사람 모두 초췌해 보였습니다. 특히 지영이는 예전의 화려함이 사라지고 수척해져 있었어요. 엄마, 재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3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살도 빠지고 표정도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뭔 일이니? 지영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재훈 씨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목소리가 작고 떨렸습니다. 재훈 씨가 친구한테 사기를 당하고 저도 직장에서 잘렸어요. 재훈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께 의존하면서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도와주시니까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주변 사람들한테도 손절당했어요. 지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어려우니까 다들 피하고 정말 바닥까지 떨어져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었는지.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제서야 정신을 차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엄마, 저희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재훈이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이는 새 직장을 구하고 있고 저는 작은 일이라도 닥치는 대로 하려고 해요. 더 이상 엄마께 의존하지 않을게요. 지영이도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니를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돈으로만 봤던 것 같아요. 이제서야 후회하고 있어요. 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들의 눈물이 진짜 같았고 며느리의 사과도 진심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는 게 씁쓸했습니다. 들어와서 차나 한잔 하자. 순자가 말했어요. 그들이 거실에 앉자 순자는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음식도 준비했겠지만 이번에는 차만 대접했어요. 엄마가 요즘 뭐하고 지내시는지 알아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저으니까 순자는 자신의 근황을 들려줬어요. 봉사활동도 하고 창업 교육도 받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며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훈이와 지영이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활발하게 생활하고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그동안 자신들이 어머니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재훈이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엄마를 진짜 어머니로 대하지 못했어요. 돈만 필요할 때만 찾아가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순자는 아들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40년을 키워온 자식이니까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재훈아, 내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 지영이도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결혼하면서부터 어머니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도움받을 수 있는 분으로만 생각했어요.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영아, 솔직히 말하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어. 하지만 손자 때문에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아왔던 거야. 그런데 왜 이제서야 말씀하셨어요? 재훈이가 물었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나도 나이 70이 되어서야 깨달았거든. 내가 너희들을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너희들을 망치고 있었던 거야. 지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 내가 나서서 해결해 주니까 너희들은 독립적으로 살 능력을 기르지 못했던 거야.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거지. 재훈이는 어머니 말씀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결혼 후에도 계속 어머니에게 의존하면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책임감을 기르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너무 안일했어요. 그래서 나는 결정했어.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로서 너희들을 용서할 수는 있어. 하지만 다시 예전처럼 지갑이 될 수는 없어. 두 사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도움은 안 주실 건가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앞으로 너희들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해야 해.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 거야.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아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훈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럼 민수는 어떻게 해요? 학원비며 생활비며. 민수는 너희 아들이야. 너희가 책임져야지. 순자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어요. 나는 할머니로서 민수를 사랑하지만 민수를 키우는 건 너희 몫이야. 지영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달라질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영아,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있었어. 내 생일에도 연락 안 하고 돈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었니? 순자의 말에 두 사람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럼 이제 정말 끝인 건가요? 재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말했어요.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지. 순자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너희들이 진짜로 독립해서 나를 돈이 아닌 사람으로 대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다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재훈이와 지영이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울거나 애원한다고 해서 바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알겠어요, 엄마. 재훈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달라져서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는 돈 달라고 하러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어머니를 보고 싶어서 올게요. 순자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단호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이제 시니어 센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새로 온 어르신들을 돕는 멘토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창업 교육을 마친 후에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까지 시작했어요. 순자 선생님, 오늘 주문이 또 들어왔네요. 현숙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순자가 만든 손뜨개 제품들이 인터넷에서 제법 인기를 끌고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사업가 다 되셨어요. 하하, 사업가까지는 아니고.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팔고 그 돈으로 생활하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은 몰랐습니다.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번 돈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새삼 깨달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느 날 순자가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돌아보니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재훈이가 서 있었어요.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재훈아? 순자가 놀라며 말했어요. 재훈이는 한층 성숙해진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 너는 어떻게 지냈니? 순자가 물었어요. 재훈이는 조금 쑥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았어요. 새 직장도 구했고
지영이도 카페에서 일하면서 정말 달라졌어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재훈이는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들려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도움 없이 살아보니 세상이 얼마나 팍팍한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지내니? 순자가 물었어요. 재훈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민수가 정말 많이 컸어요. 학원을 좀 줄이고 대신 저랑 지영이가 직접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좋아해요. 그래. 순자의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손자 민수가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온 건 재훈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순자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또 돈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닐까 해서요. 하지만 재훈이가 꺼낸 건 작은 상자였어요. 엄마 생일 선물이에요. 늦었지만 상자 안에는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싼 건 아니었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선물이었어요. 고마워. 순자가 말했어요. 재훈이는 더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엄마를 사람으로 대하지 못했던 거, 이제서야 정말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재훈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희를 밀어내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영원히 철없는 채로 살았을 거예요. 진짜 어른이 되는 법을 몰랐을 거고요. 순자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제야 진짜 자식다워 보였습니다. 재훈아,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엄마는 이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재훈이가 물었어요. 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 거야. 봉사활동도 하고, 사업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그럼 저희는? 재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자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 인생을 살아. 그리고 가끔 안부 인사하러 오고.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엄마가 보고 싶어서 말이야. 재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그럴게요. 두 사람이 카페를 나서며 재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민수랑 지영이랑 함께 인사드리러 와도 될까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엄마 얼굴 보러요.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순자가 대답했어요. 그날 밤 순자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주름은 더 늘었지만 눈빛은 더 밝아져 있었습니다. 김순자, 수고했어. 순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가렴.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내일도 모레도 자신을 위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예정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돈줄도 아닌 한 사람의 독립된 인생으로 말이죠.